자, 오늘은 2025년 10월 21일 오전 8시 3분, 모세가 1508년 모세가 18세에 살인하고 도주했다는 그 내용이 나오고,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고, 또 역사서, 역사 기록, 역사책에도 창세기나 출애굽기의 역사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다 인용돼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정경으로, 경전으로 교과서 정도로 본다면 성경의 참고서로서 야사렛 책을 읽어보면 더 넓게, 폭넓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 야사렛의 71장을 보는데, 야사렛 71장 1절, 1508년 모세가 살인하고 도주했을 때의 기록이, 창세기에는 기록이 없고, 모세가 18세에 살인해서 도주했다는 것은 야사렛 책의 7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18세가 됐을 때, 그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 그때까지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최소한도 요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0세 났으니까 18세는 나이가 엄청 많아요. 130 플러스 18세. 148세나 돼요.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는 148세 때도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아므람은 148세 때도 훨씬 나이가 적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조카고, 여기는 고모니까 고모 나이가 148세. 148세를 보기 위해서 고센 땅에 있는 그들에게로 갔다. 모세가 고센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동하고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가 그들이 짐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한 애굽 사람이 그의 히브리 형제들 중 하나를 때리고 있더라. 매맞은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보고 달려와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달려왔다. 이는 모세가 그 당시 파라오 집에서 크게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는 모세가 안식일도 정해주고 그 이후니까 그가 아주 높임을 받고 있었어요. 그가 그에게 말하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주소서. 이 애굽 사람이 밤에 나의 집에 들어와서 나를 결박하고 나를 묶고 내 앞에서 내 아내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내 아내를 어떻게 보면 강간이 됐든 이렇게 됐든 이 여자도 그 이집트 사람을 좋아해서 뭐가 됐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그 이집트 사람이 내 아내를 뺏어 가고자 합니다. 애굽 사람이 겁탈 강간을 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이 악한 일을 들었을 때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애굽인을 향해서 점화되었다. 화가 되게 났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이 방향 저 방향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었다. 그 주변에. 이에 모세가 그 애굽인을 죽이고 모래 안에 그를 숨겼다. 그 히브리 사람을 때린 그 애굽의 손으로부터 그를 구한 것이었다. 히브리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모세는 또 자기 집으로 왕궁으로 돌아왔다.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히브리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릴 생각을 했으니 이는 야곱의 집에 그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했든 상간을 했든 이집트 사람하고 이렇게 한 그 겁탈 이런 거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더럽혀진 후에 어떤 사람도 그녀에게 들어갈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 여인이 나가서 그녀 형제에게 말하니 그 여인의 형제들이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그 자기 처를 버린 그 히브리 사람을 죽이고자 하였다. 이에 그 히브리 사람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갔다. 둘째 날에는 모세가 그 형제들 히브리 사람들에게로 또 나가보니까 보라,
두 명의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더라. 그가 악한 자에게 때리는 놈에게 말하되 내가 어찌 내 이웃 내 동포를 때리느냐 하니까 그 히브리 사람 때리는 놈이 모세에게 말하되 누가 너를 우리 위에 통치자 왕이나 재판관으로 누가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를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서 말하되 정녕 이 일이 이제 탄로가 났도다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해서 자 이집트 이주 후 148년 지났을 때 1508년 얘기해. 1508년 야셀의 책의 71장 9절 야셀의 71장 9절 파라오가 66세 이 일 모세가 살인한 그 사건에 대해서 모세를 18세를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엘로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니 그가 바로 앞에 수호 대장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야훼와의 천사가 그 수호 대장의 손으로부터 칼을 취하여 그것으로 그를 막았다. 이는 수호 대장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으로 변하였기 때문이었다. 야훼와의 천사가 모세의 오른손을 잡고 그를 애굽으로부터 끌어냈다. 애굽의 국경이 벗어난 곳 중부 아라비아 서부 바닷가 현재 남예멘 북부 지역 이게 구스 땅을 얘기를 해요. 구스 땅. 키키아누스 구스 땅 키키아누스 통치지역 중부 사우디아라비아 모세를 두었으니 거리로 40일 걸리는 여행길이었다. 이렇게 해서 자 요때는 1460년에 메롤투투모세 1세가 사망을 했어요. 1460년에 이때는 또 모세가 66세에 구스에서 대리 통치자로 40년 동안 통치한 후에 명예퇴출을 하는 거예요. 횟수로 40년. 통치 후 명예퇴출 당하는 그때 같은 시기예요. 1460년. 그래서 그 해에 여 왕이 1460년에 사망하니까 그 후계자 투투모세 3세가 통치하기 시작해서 10년 동안 모세가 66세에 이집트로 들어가려다가 아직 이집트 왕이 통치하는 그 이집트 왕 아디캄 투투모세 3세 여기 통치 시작이 돼서 아디캄 투투모세 3세 그래서 입국 불어 그래서 미디안 땅 루엘의 집으로 갔다. 미디안 땅으로 갔다. 그래서 루엘의 집에서는 모세의 얘기를 듣고 모세가 구스 땅에서 40년 통치하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또 그러니까 루엘의 생각에 이 사람이 구스에서 도망쳐 나왔나? 또 이집트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집트에서 살인하고 나왔기 때문에 또 거길 가려고 하니까 또 자기를 또 잡아 놓을 그런 왕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어서 거기를 가지 못하고 미디안 땅으로 왔다는 거를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루엘의 생각에 이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이네.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는 나까지도 진짜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지하 감옥이다 보호 감면 10년 동안 루엘의 집 지하 감옥에 10년 동안 모세가 66세에서 76세까지 10년 동안 여기 10년 동안 모세가 보호 감옥을 받았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이주 후 206년이 됐을 때 1450년에
아디캄 투트모세 3세가 문둥병으로 사망했다. 문둥병으로 역사 기록에. 그 다음에 모세가 아브라함의 증손자 미디안의 후손, 미디안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증손자 미디안, 또 미디안의 손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5번째 후손 루엘의 집에서 보호감호 해제해서 자유로운 생활했다. 이 모세가 76세에 십보라하고 혼인했다. 모세가 76세에 십보라하고 혼인했다. 젊은 총각 수준의 모세 76세, 또 장인 루엘은 126세, 이때 십보라는 80세, 4살 차이. 자, 1450년, 1448년, 모세는 십보라와 혼인했고, 모세의 두 아들, 장남 게르솜, 또 차남 엘리에셀. 출애굽기 2장 22절에, 출애굽기 18장 3, 4절에 또 이렇게 역대상 이렇게 나왔는데, 모세의 미디안 제사장 루엘이 목동 2년 동안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집에서 목동으로 2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때 출생한 사람이 장남 게르솜 큰 장남 게르솜은 장인이 할례를 하지 말라는 말에 모세가 할례를 안 하고, 또 모세가 78세 때 야훼의 소명을 받들어서 이집트로 여행하는 여행 중에 야훼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 한지라 십보라가 장남 게르솜을 직접 할례하고 피난편이라 불렀다. 차남은 1449년 출생 후에 모세가 할례를 했다. 그러니까 소명받고 이집트로 가기 1년 전쯤에 둘째 아들은 출생했을 때 모세가 할례를 행했었고, 큰 아들만 장인이 할례를 하지 말라 그래서 할례를 안 하고 그냥 있었을 때 모세가 소명을 받고 이집트로 가는 그 여행길에서 야훼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 한지라 십보라가 직접 장남 게르솜의 할례를 행하고 피난편이라고 불렀다. 요거 다시 한번 여기 모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여기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집에서 목동으로 2년 동안을 지내고, 큰 아들 장남 게르솜은 장인이라면 이제 루엘이에요. 루엘의 장인이 말하기를 할례를 행하지 말라 이 말에 모세가 할례를 안 하고 있다가 모세가 78세에 야훼의 소명을 받들어서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여행길에 야훼의 천사가 모세 78세를 죽이려 한지라 십보라가 장남 게르솜을 직접 할례를 행하고 피난편이라고 불렀다. 차남은 출생하고 모세가 할례를 행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장남만 장인의 말대로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 여행 중에 야훼의 소명을 받들어서 이집트로 여행하는 중에 야훼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 한지라. 그래서 십보라가 그걸 알고 장남 게르솜을 직접 할례를 행했다. 그러고 피난편이라 불렀다. 그렇지만 그 전에 차남은 1449년 출생했을 때 모세가 할례를 행했었다. 이렇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피난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피난편이라고 여기 불렀죠. 여기 피난편, 여기 피난편이라고 여기. 자, 이집트 이주 후
1656년 208년이 지났을 때 1448년 모세가 78세 때에 모세가 소명을 이제 받고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 중간이에요. 1448년 모세가 아론을 마중 나왔어요. 요걸 보면 요 십보라가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따라갔나 아니면은 피난편이라 부르고 나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톡행하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또 다시 그냥 미디안 땅으로 돌아갔나 화가 나서 부부싸움하고 그거는 아니고 1448년에 아론이 강가를 걷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론을 불러서 이제 모세를 만나러 가라. 그러니까 모세를 마중 나가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마중을 나왔다. 십보라하고 두 명의 아들 모세하고 두 명의 아들 요 한두 살 아주 어린 애들이에요. 한두 살 어린 애는 미디안 사람 루엘 친정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 권고를 한 거예요. 모세를 만나서 저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 이래서 저 처하고 아들 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안 좋고 지금 그러는데 일단은 그 야훼의 명령으로 출애굽하라니까 좀 중한 시기니까 일단은 집으로 돌려보내서 집에서 좀 기다리고 있으면 출애굽해서 나가고 나서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그 권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십보라하고 두 명의 아들들은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십보라하고 두 명의 아들은 미디안 사람 루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만나게 돼요. 1448년 모세 78세 아론이 둘만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출애굽을 설명을 했다. 1448년 모세 양어머니 밧디아 공주의 장남 아메노텝 2세에게 출애굽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래서 2년 동안 출애굽을 이제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2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10가지 재앙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이주 210년, 자, 이집트 이주 후 210년 후에 출애굽을 한다. 1446년. 자, 모세 양어머니 밧디아 공주가 95세였을 때 그의 아들 장남 아메노텝 2세가 56세가 여왕이 아메노텝 왕을 동반하고 모세와 아론을 야밤에 찾아와서 빨리 출애굽을 해달라고 독촉을 했어요. 독촉. 빨리 떠나라. 이 애굽 땅을 빨리 떠나라. 이렇게 해서 야밤에 출애굽 이집트로 떠나갈 그 준비를 해서 1446년 모세가 80세, 아론 83세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하고 출애굽 후에 모세의 장인 십보라하고 또 루엘의 딸 십보라하고 두 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광야에 있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있는 모세를 방문했다.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루엘의 십보라 84세 두 명의 아들들 미디안 땅으로 다시 귀가했고 십보라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때 십보라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십보라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후 모세가 81세에서 82세 구스 여인을 구한 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81세 요때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서 모세가 요때 아론 요때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12장에 나와요. 여기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는 내용이. 그래서 1445년부터 여기에 모세가 81세에서 82세 후처 구스엔을 취한 것에 대해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잘 나와 있어요. 민수기 12장에.
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리암이 구스 여인에서 이렇게 해서 아주 호되게 혼나는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민수기 12장에 읽어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거에 대해서 미리암이 되게 호되게 혼나는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